안철수 의원이 주도하는 국민의당과 천정배 의원의 국민회의가 전격 통합했습니다. 다가오는 총선에서 박근혜 새누리당 정권의 압승을 저지하기 위해 양측을 통합하기로 합의하면서 아래와 같이 밝힌다. 양측은 국민을 위한 통합이 돼야 한다는 등 5개 항의 합의문에 합의했습니다. 예, 안철수 의원이 주도하는 국민의당과 천정배 의원이 창당을 추진 중이었던 국민회의가 어제 전격적으로 통합을 결정했습니다. 이것으로 국민의당의 현역 의원은 16명이 되면서 원내 교섭단체 구성에 한 발 가까워졌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신기한 건 이 사실을 저희도 발표 직전에서야 알았고요. 더 신기한 건 천정배 의원의 보좌관조차 발표 직전까지 몰랐답니다. 그만큼 깜짝스런 발표였다는 거죠. 천정배 의원과 이미 통합을 합의했던 박주선 의원, 정동영 전 장관도 이 천 의원의 단독 행동에 대해서 어제 좀 섭섭함을 표명했습니다. 그렇다면 천 의원은 왜 혼자 서둘러서 국민의당과 통합을 한 걸까요? 또 천정배 의원이 주장하던 호남 물갈이론을 국민의당이 받아들인 걸까요? 궁금증이 많습니다. 만나보죠. 최근 국민의당 원내대표로 선출된 분이시죠. 주승용 원내대표 연결이 돼 있습니다. 주 원내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주승용입니다. 예, 천정배 신당과의 통합 어떤 의미가 담겨 있습니까? 예, 이제 천정배 의원과의 통합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예. 지금 밖에서 신당을 추진하고 있는 많은 세력들과의 통합 추진에 이제 더 큰 힘을 얻을 수 있게 되었고요. 예. 또 그 통합의 어떤 시너지 효과로 인해서 교섭단체 구성에도 한 발 다가섰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그 호남의 다른 세력들, 예를 들면 박주선, 정동영 이런 분들과의 전체 통합으로 가는 신호탄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네, 그렇게 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죠. 그쪽과도 해야 된다고 당연히 보신다는 말씀이신데. 그렇죠. 예. 근데 저는 막전막후가 굉장히 궁금해요. 아니, 어떻게 천정배 의원 보좌관도 모르게 이렇게 갑작스럽게 통합이 될 수가 있죠? 예, 저도 잘 몰랐는데요. 주승용 원내대표도 모르셨어요? 네. 뉴스 보고 하셨어요, 그러면? 아니죠. 이제 좀 전에는 알았는데. 발표 직전에 알았는데. 근데 천정배 의원과는 어제 오늘 통합 논의가 있었던 건 아니고. 예. 오래 전부터 꾸준히 이렇게 논의가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예, 어떤 신뢰가 구축이 돼 있었고요. 예. 어떤 다소 조그만 차이 때문에, 좀 그런 게 늦어졌는데. 다소 조그만 차이라면 어떤 게 걸림돌이었어요? 이제 서로의 어떤 조직이라든지 또 어떤 위치라든지 역할 이런 것이 좀 아무래도 두 개의 당이 통합하는데 그런 걸림돌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있죠. 것에 대해서 좀 다소의 어떤 시간의 문제는 있었지만 어떤 그 더불어민주당으로서는 총선 승리가 하기가 힘들다라는 그런 공감대는 있었기 때문에 저는 언젠가는 될 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 결정적으로 마음을 정한 건 어떻게 일요일이랍니까? 토요일이랍니까? 어떻게? 그거 토요일 밤부터 계속 이렇게 물밑 대화가 이루어져 왔으니까요.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우리 국민의당 창당도 2월 2일이니까 거의 한 일주일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주가 통합의 어떤 막바지고 또 교섭단체를 이루어야 되는 막바지이기 때문에 그렇군요. 바로 설 연휴가 시작되지 않겠습니까? 주말에 결정적으로 마음을 정한 이미 그 전부터 대화는 오고 가. 그런데요, 주승용 원내대표님. 천정배 의원하고 박주선 의원, 정동영 전 장관이 주말에 통합을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이른바 소통합. 네. 근데 세 사람이 함께하기로 약속을 해놓고 왜 천 의원이 먼저 독자적으로 국민의당으로 간 건가? 이 부분이 잘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예, 저도 그 부분 세 분이서 이렇게 통합 논의한 것에 대해서는 저도 잘 모르지만 아마 세 분 간의 의견 차이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고 또 세 분들 간에는 꼭 국민의당뿐만 아니라 또 더불어민주당으로도 어느 쪽으로도 이렇게 좀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것 아니겠느냐. 그런 데서 의견 차이가 좀 있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의견이 그러니까 정확하게 일치되지 않으면서 결국 천정배 의원이 먼저 행동으로 옮겼다, 국민의당으로 갔다 이 말씀이세요. 네네. 근데 어제 박주선, 정동영 두 분이 무척 서운해하더라고요. 박주선 의원은 천정박 3자 통합에 합의한 지 이틀 만에 천 의원이 국민의당과 통합 합의를 했다.
사전 협의 없는 행동으로 호남 정치 복원은 어려워졌다. 이렇게까지. 그러니까 이게 마치 그쪽을 따돌리고 온 행동으로 비춰질 수가 있어서 이러다가 정말 중통합이 되는 건가 이런 의심들도 있더라고요. 저는 뭐 이제 그 세부적인 것에 대해서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세 분들 간에 어떤 논의가 있었기 때문에. 예. 하지만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더불어민주당의 체제로는 이번 4.13 총선에서 승리하기가 힘들다는 것에 대해서는 뭐 다 공감하는 것 아니겠느냐. 특히 박주선 의원님이나 우리 천정배 의원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느냐 해서 국민의당 쪽으로 더 마음을 두고 있었던 것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박주선 의원관도 함께 하시는 겁니까? 그렇게 해야죠. 정동영 전 장관도 함께 하십니까? 저는 이 정치라는 것은 어떤 덧선 정치를 해야지 누구는 안 되고 다 어떤 민주화나 그동안 우리 야당을 해오는데 다 기여를 했던 분들 아니겠습니까? 일정 부분. 그런 분들과 함께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뭐 문제가 없고 단지 4.13 총선에 좋은 후보를 공정하게 공천하는 것, 그래 그 국민 유권자들 앞에 내놓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는 식의 어떤 뺄셈의 정치는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모든 제야 세력들을 다 치는 것, 정체성만 같다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천정배 의원이 먼저 이제 깜짝 통합을 했을까? 이 부분이 궁금해서 먼저 질문을 드렸고요. 다 같이 해야 된다 지금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제 천 의원이 주장했던 부분이 바로 그거죠. 다 같이 해야 된다. 그렇다면 더민주와의 이제 통합 문제가 남습니다. 야권 연대 문제가 남습니다. 안철수 의원은 야권 연대 이번 총선에선 없다 했고 천정배 의원은 사실 야권 통합 계속 주장하던 분이고 이 부분은 어떻게 합의하셨어요? 일단 저는 지금 우리 한국 정치가 양당제의 폐해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당제로 가는 게 저는 맞다고 보기 때문에 그래야만이 유권자의 선택이 넓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차원에서는 저는 다당제로 가는 게 맞다라고 보고 역시 야권 연대 이번엔 없다 총선에서. 다당제로 가는 과정에서 저는 절대 통합이라든지 이런 건 있을 수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천 의원도 동의하신 거고요, 그 부분. 그렇지만 이제 그렇게 될 경우에 수도권의 많은 그 후보들의 난립으로 인해 가지고 새누리당이 어부지로 당선될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별도의 논의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별도의 논의가 수도권에 대해서는 있을 수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것이 연대나 연합인데요. 그런데 이제 그런 연대에 대해서는 아직 안 하겠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그때 갔었던 후보별로 좀 지역이 이게 다 연대를 하고 그런 것은 있을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요. 알겠습니다. 특정 지역의 극히 일부 제한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연대도 있을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만은 아직 제가 뭐 그게 대해서 뭐라고 정확히 이야기할 입장은 못 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좀 그러니까 상황이 조금 유연해졌다는 느낌이 드네요. 절대 안 된다. 야권 연대 없다 입장에서 지역적으로 수도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 좀 원내대표시니까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또 한 가지 천정배 의원이 누누이 말했던 부분이 호남의 현역 의원들은 개혁 대상이다. 뉴 DJ들을 키워야 된다. 그래서 이제 더민주 쪽에다가는 친노 세력 청산을 합당의 전제 조건으로 내세웠다면 국민의당 쪽에다가는 현역 호남 의원들 물갈이를 전제로 계속 걸어오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은 어떻게 합의하셨어요? 저는 그 호남 현역 의원 물갈이 이 말은요. 원래 친노 패권주의 청산을 요구할 때 나오는 단골 메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호남에서 다선 의원들 무조건 어디나 마찬가지지만 특히 호남에서 다선 의원들을 무조건 교체하는 것보다는 다선 의원이라도 의정활동을 잘하면 키워야만이 그 인물을 키울 수가 있고 초선도 잘못하면 과감하게 교체하는 게 저는 바람직하다고 보고요. 우리 당내에서 조만간에 공천 룰이라든지 경선 룰을 결정할 것입니다. 어제 통합 그 발표문에서도 그 참신하고 유능한 인물을 공천하기 위해서 규칙과 절차를 마련하기로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때문에 꼭 현역이라고 해서 경선을 했을 때 유리하고 물론 유리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특히 교체 비율이 높은 지역의 경우에는 오히려 현역이기 때문에 경선에서 불리한 면도 있기 때문에 저는 그 문제에 대해서 뭐 무조건 다선이면 물갈이 한다. 이것은 저는 잘못된 그 기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실제로 더민주에게서 탈당해간 호남 의원들이 지금 특혜 없이 경선 치르겠다. 여기까지는 결정하신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이상의 희생이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까? 뭐
어쨌든 이제 공천룰이나 경선룰이 만들어져야 되기 때문에 또 예. 지역의 여론이 충분히 이렇게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예. 저는 이제 그 공천 과정에서 또 경선 과정에서 다 걸러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천정배 의원이 그 부분도 동의하신 거예요? 일반적인 천정배 의원님께서는 누구를 지정해서 한 건 아니고 특히 호남에서는 이 개혁이 이제 우리 당의 지지율이 높고 예. 또 호남인들의 이 우리 정치인에 대한 기대가 크기 때문에 다른 지역보다 그게 대해서 일반적인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누구를 딱 집어서는 이야기는 아니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여하튼 천정배 의원의 합류로 이제 국민의당 현역 의원 16명 됐습니다. 2월 2일에 창당을 하시는 거죠? 네네. 그 안에 20명 교섭단체 구성 어떻게 가능하리라고 보십니까? 예, 이제 그게 저희 목표인데요. 예. 저희 당의 지지율이 올라가면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요. 지금 지지율이 좀 빠지더라고요. 지지를 올리도록 노력해야죠. 그것이 이제 당 내부의 어떤 그 단합과 신뢰가 중요하고요. 예. 또 언행도 조심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이승만 국부론 한상진 위원장이 했던 그 이야기의 타격이 좀 크다고 보세요? 그것도 일부 영향력은 있었죠. 이제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예. 우리 당이 이제 신생 정당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중도 개혁 정당으로서의 정체성을 반드시 세우는 것, 바로 세우는 게 중요하고요. 또 좋은 그 인재들, 참신한 전문성 있는 인재를 영입해서 또 우리 당이 좋은 정책을 만들어서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정책을 만들어서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시급하고 하여튼 국민들에게 인정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짧은 기간입니다만은. 일주일 남았는데 근데 20명이 될까요? 그럼 4명의 현역 의원이 더 움직여야 된다는 얘기인데. 이제 우리 또 박주선 의원님 가도 계속 통합 논의를 해야 되고요. 되리라고 보십니까, 박주선 의원님? 저는 희망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그분들도 다 통합을 해야 된다는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최재천 의원도 저는 들어오시리라고 보고 있고 그렇게 되면 18분입니다. 그렇죠. 저는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두 분 더 지금 물밑 작업하고 계시는 분이 계세요? 예, 많은 분들이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되리라고 본다. 예. 짧게 한 30초만 질문 드릴게요. 지금 청취자 문자도 많이 들어옵니다만, 이거 원내 교섭단체 만들려고 지금 너무 서둘러서 이것저것 이 사람 저 사람 막 통합하는 거 아니냐. 호남당으로 갇히는 거 아니냐. 이 답 주십시오. 저희 당은 호남, 더불어민주당 때부터 호남이 뿌리를 두고 있고, 호남인들이 키워주신 정당이고요. 또 이게 교섭단체가 되는 것과 교섭단체 되지 않는 것의 차이는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국회에서 지금 쟁점 법안을 가지고 여야 간에 저렇게 상당히 투쟁을 하고 있는 논쟁을 하고 있는데요. 국민의당이 그 역할을 캐스팅보드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캐스팅보트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필요하다. 그렇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말씀 듣도록 하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국민의당 추승용 원내대표였습니다.